실시간 강의형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유형, 그러면서 뭐 이런 비슷하게 팀즈,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 행아웃 미팅 이런 것들이 사실 실시간 강의형으로 하게 되는데, 잠깐 실시간 강의형 장점을 보면은 바로 이제 실시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줌 같은 경우도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면서 이 녀석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 중간에 자리를 떠나진 않았는지, 출석은 잘 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피드백이나 질문,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면서 잘 못하는 실수들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바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실제 수업과 좀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점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일단 수업 자료나 수업 세팅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것들 아니면 학습지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웹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세팅도 사전에 이제 해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그 담임 학급에서 계속 하면 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장소에서 계속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체육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사실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세팅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은 다른 학년은 또 오프라인 등교 나와서 수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와 평가를 활용하는 데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홈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타바타 트레이닝 이런 걸 할 때도 선생님이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작은 모니터로 사실 20명, 25명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하는 동시에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약간 어렵고, 그걸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결과에 이걸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좀 느끼게 되고요. 이게 수업을 이제 반복해야 된다는 점도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등교 수업 때는 당연히 이제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이 실시간 강의형에서는 수업을 반복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매번 이제 수업을 세팅을 하고, 그와 동시에 얘들아 들어왔니? 왜 안 들어왔니?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 제정신이 계속 전화하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라는 게 1교시, 3교시, 4교시에도 계속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체크한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네트워크 환경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실시간으로 강의할 때 체육관에 와이파이가 돼야 되고, 반대로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환경이 잘 구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 갑자기 어제 낙뢰 맞았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안 되고 이러면 애 갑자기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 두신 다음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강의형 같은 경우는 아까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수업 구조들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활동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론 수업 하시면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제 체육 이론에 관해서 운동을 하면 어떤 점, 신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져 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면은, 그걸 나중에 등교할 때 이제 기말고사라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지필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과정을 들으면서 동시에 지필평가라는 그 결과를 이 수업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중시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론 수업을 하고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있고 그런 걸 하면은 이 운동은 어떻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체육책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예시를 찾고, 그다음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면은 그런 보고서도 바로바로 활용하게 되면은 과정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니터 앞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들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 컨텐츠를 이제 예를 들자면, 저 손가락 IQ 챌린지라는 걸 했었는데요. 손가락 IQ 챌린지 1, 2, 3, 4단계 가지고 1단계는 이렇게 손가락 2개 이렇게 넓혀가지고 1단계 하는 거. 그다음 2단계, 제 2단계 했던 건 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난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면은 애들이 바로 모니터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업하는 시간에 바로 과정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꾸준히 연습해서 최종적으로 몇 단계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실제 참여하고 마지막 결과물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이용한 갈라쇼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손을 이용해서 안무를 짜는 거죠. 막뭐 러브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런 거 해서 학생들한테 노래 정한 다음에 그 갈라쇼 하는 거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고 막 손 가지고 뜨뜨뜨뜨 하면은 애들도 그거 보면서 같이 뜨뜨뜨뜨 하면은 모니터 앞에서도 과정도 있고 마지막에 안무 숙지 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어디 한번 해봐. 그럼 애들 노래 틀어주면 노래에 맞춰서 모니터 앞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시간 강의에 가지고 있는 결과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습지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까 갈라쇼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야 너가 직접 노래랑 안무를 정해봐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분 동안 선생님이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을 어떻게 이용하고 팔을 어떻게 이용하고 해서 갈라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예시를 보여주면은 학생들은 나머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손 가지고 하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하고 그 안무에 노래에 맞춰서 이제 안무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든 안무를 가지고 이제 종이에다 그렸으면 그거 촬영해서 과제방에다가 업로드를 시켜 놓으면은 학생이 실제로 이 노래를 가지고 갈라쇼 안무를 만들었구나 라는 그 과정까지도 이제 결과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아이디어 발표나 아니면은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아이디어 이제 막 짜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강동구 한산중학교 강동구인데 강동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그러면 예를 들면 애들이 저희 집 아파트 1층부터 22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일자산 가가지고 일자산 갔다 오기, 일자산 기어 올라가기 막 이런 거 하죠. 성내천 걸어가기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 걸로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질문은 실제로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네가 실천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첫 번째 질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두 번째 9번부터 16번까지는 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모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면서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발표시키는 거예요. 그냥 채팅창에다가. 그럼 아이들이 채팅창에 막 올리는 거죠. 그러면 발표 하나 시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수행평가도 이렇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도 평가에 활용되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7명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골똘히 싸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시간 안에 다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안으로 과제방에다가 본인이 직접 생각한 이렇게 세 가지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그걸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건 뭐가 있을지 그것들을 조사해서 과제방에다가 올려라고 하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이런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마 그 실시간 강연에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실시간 강연 사진을 원래 웹캠 이렇게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얘들아 아침 먹고 지금 들어온 거니 눈곱 좀 떼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집 보여주기 싫다고 해가지고 카메라 다 꺼버리고 거기 아이콘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아이콘 다 웃고만 있는 아이콘들 그렇게 다 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원래는 참여를 확인하려고 수업을 만들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참여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쪽으로 점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집 좀 보여주기 좀 껄끄럽고 그런 거 자기 얼굴 보여주기 싫고 저도 그게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 강의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자기 웹캠 끄면 수행평가 감점 20점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시간 강연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희 체육교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시간 강의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애들이 왜 이렇게 꺼버리고 선생님 저희 낙뢰 맞아가지고 와이파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강의형으로 점차 확산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체육 교과만 놓고 이 교과의 특성을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좀 컨텐츠 강의형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하지만 물론 예상은 자주 틀리니까요.